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 밤입니다. 오늘 병원 일은 좀 일찍 끝났는데요. 줌 미팅을 한 3시간 하고 또 저녁 때 손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저녁 먹고 이제 들어왔더니 이 시간에 이제 유튜브를 켜게 됐습니다. 저녁 먹고 이제 병원으로 들어오는데 바람이 어제보다는 좀 선선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원래 8월까지도 덥긴 하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가을이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요. 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저랑 이제 생각이 비슷한 분들을 이렇게 뵙게 된다는 거는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 뭔가 일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희망적인 그런 밤입니다. 오늘은 이제 자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잠을 어느 정도 자는 게 이제 좋은지, 뭐 몇 시간 자는 게 건강에 제일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한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그런 걸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설문지에 의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 시에 잠들었고 몇 시에 깨는지 주관적으로 이렇게 적는 거다 보니까 10시에 이제 잠이 들어서 나는 7시까지 잤다. 그러면은 이제 그 두 가지 정보가 나오는 거잖아요. 잠드는 시간은 10시고 잠자는 시간은 이제 9시간 잤다. 이건데 사실 그 사람이 9시간 동안 어떻게 잤는지는 본인도 모르기 때문에 설문지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워치라는 게 있으니까 정확하게 몇 시에 잠들었고 얼마나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고 또 깊은 잠은 어느 정도 잤고 자다가 얼마나 자주 깼고 또 이런 수면의 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알 수가 있고요. 또 낮에도 이제 워치를 끼고 있으면 낮 동안 얼마나 활동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정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수면과 건강에 대한 거를 분석한 게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은 시간보다 리듬, 꾸준한 패턴이 병을 막는다. 흔히 잠이 보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잠은 건강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어떻게 자야 보약이 되는 걸까요? 잠은 우리 몸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복구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불규칙한 수면 습관이 간경변, 당뇨병, 심부정 같은 질환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수면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자는 시간이 들쭉날쭉한 것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8만 8천 명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손목 센서를 통해 객관적인 수면 데이터를 측정했습니다. 수면 시간, 잠드는 시간, 수면의 규칙성, 수면의 질 등 다양한 수면 특성을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평균 6.8년의 추적 관찰 기간 동안 무려 172가지 질병이 수면 특성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자고 깨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것이 가장 위험했고 12시 30분 이후에 잠드는 것이 두 번째로 건강에 해로웠습니다. 세 번째로 위험한 것이 낮과 밤의 활동량이 큰 차이가 없는 경우였습니다. 기존 연구에서 9시간 이상 자면 오히려 건강에 나쁘다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그런 결과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많은 사람이 나는 오래 잔다고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 뿐 수면 시간은 6시간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잠을 오래 잔다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주관적인 수면 보고는 과학적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실제 수면을 측정한 데이터가 훨씬 중요합니다. 수면 리듬은 마치 시계의 태엽을 감는 것과 같습니다. 태엽이 느슨해지면 하루가 어그러지고 어그러진 하루가 쌓이면 몸속의 조화가 흐트러집니다. 우리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장기와 면역계는 예측 가능한 리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면은 휴식이면서 동시에 몸 전체가 스스로를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루하루의 수면이 쌓여 몸이라는 시스템의 안정성을 결정짓는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그동안 이렇게 워치를 끼고 그 수면 패턴을 분석한 연구들은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 연구가 특징적인 거는 일단 사람을 한 8만 8천 명 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350개 넘는 그런 질환과의 관계를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상당히 많은 질환을 한꺼번에 분석한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무려 172가지나 자는 거하고 관련이 있더라 하는 게 이제 밝혀져서 정말 잠이 보약이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었고요. 그동안은 몇 시에 잠을 자서 몇 시간 동안 잤는지 이 두 가지 정보가 주로 논문에 나왔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그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정한 시간에 깼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처음으로 밝혀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같은 7시간을 자더라도 어떤 날은 뭐 10시부터 자고 어떤 날은 12시부터 자고 또 어떤 날은 뭐 1시부터 자고 뭐 이렇게 자다 보면 똑같은 7시간을 잤다고 해도 리듬이 상당히 다른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이 예측할 수 있도록
그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 이게 건강에 가장 중요하다는 게 이제 처음으로 밝혀졌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12시 반 넘어서 자는 게 상당히 몸에 안 좋다는 거를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빼미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12시 전에 잠을 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안 좋다 그러니까 한 12시 전에 좀 주무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불면증을 겪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낮이나 밤이나 이제 비슷하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낮에 활동을 열심히 해야 밤에 좀 이제 잘 수 있는 그 리듬이 이제 생기는데요. 이제 오히려 밤에 더 열심히 운동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낮하고 밤에 그 활동량의 차이가 적은 것이 상당히 건강에 안 좋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낮에 좀 많이 움직이시고 밤엔 좀 쉬는 그런 리듬감을 좀 찾는 것이 이제 건강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많은 연구에서 9시간 이상 자면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9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들은 많은데, 워치를 통해서 수면을 분석을 해보니까 중간에 자주 깨고 실제로 이제 잤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은 6시간 이내인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게 9시간을 푹 자면 건강에 절대로 해로운 게 아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침대에 있는 시간이 긴 것뿐이다라는 걸 이제 밝혀내가지고요. 평상시에 이제 길게 주무시는 분들은 수면의 질을 좀 높이는데 주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문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헬스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곳에 이제 실렸고요. 이제 연구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중국 이름이죠. 베이징 대학에 있는 그런 연구진들이 연구를 한 거고요. Phenome-wide analysis of diseases in relation to objectively measured sleep traits and comparison with subjective sleep traits in 88,460여 adults. 제가 영어로 숫자 읽는 걸 잘 못해가지고요. 그래서 Phenome-wide analysis of disease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을 한꺼번에 이제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300개 넘는 질환을 한꺼번에 분석을 했고요. Objectively measured sleep trait라는 게 워치를 끼고 객관적으로 분석한 거를 말하는 거고요. 이걸 뭐랑 비교했냐면 subjective sleep traits, 그러니까 자기가 주관적으로 수면 일지를 쓴 거하고 이제 서로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본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연구 디자인을 보시면 서브젝티브 메저먼트라는 게 몇 시에 잠들고 몇 시간 잤다 뭐 이런 거고요. 오브젝티브 메저먼트는 워치를 차고 이제 수면을 기록을 한 거고요. 이랬을 때 이제 폴스 디지즈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게 이제 이 첫 번째 건데요. 기존 문헌을 고찰해서 이제 메타 분석을 한 걸 보면 9시간 이상 자는 게 그 우울증이라든지 또는 허혈성 심장병, 그러니까 협심증이나 심근경색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실제로 이제 사람들한테 주관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9시간 이상 잔 사람들이 이런 거랑 관련이 있더라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의 워치 데이터를 가지고 보니까 아무 관계가 없더라. 워치로 보면 9시간 이상 안 잤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연관이 없다는 게 밝혀졌고요. 두 번째는 보시면 니글렉티드 디지즈 리스크, 자는 거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질환들만 그동안은 분석을 하다 보니까 많은 질환들은 수면하고 연관이 있는지 몰랐는데, 여기 보시면 363가지 병을 피노마이드하게 이렇게 스타디를 해보니까 만성 폐질환이라든지 그 심부전이라든지 당뇨, 우울증 같은 게 그 수면의 리듬하고 관련이 있다는 게 UKB, 이게 이제 88,000명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NHANES라는 거는 이제 검증에 사용한, 여기 있죠, 내셔널 헬스 앤드 뉴트리셔널 이그제미네이션 서베이 하는 데이터이니까 독립적인 데이터셋에서도 이제 증명이 됐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원이 이렇게 있는데, 보라색 원은 슬립 온셋 앤드 슬립 듀레이션, 그러니까 몇 시에 잠을 들고 몇 시간 동안 잤는지 이거고요. 두 번째 이제 렐러티브 앰플리튜드라는 게 뭐냐면은 낮하고 밤의 그런 활동량의 차이입니다. 원이죠. 그 다음에 인터 데일리 스테빌리티라는 거는 자고 깨는 시간이 얼마나 매일매일 규칙적이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슬립 이피션시 앤드 웨이킹 넘버라는 거는 이 노란색 원인데요. 슬립 이피션시라는 거는 그 침대 안에 있는 시간 중에 실제로 잠을 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수면의 효율성을 말하는 거고요. 웨이킹 넘버라는 거는 자다가 몇 번이나 이제 깼는지 이런 것들인데요. 보시면 이제 서브젝티브 그 어널리시스 또는 뭐 서브젝티브 메타 어널리시스 이런 것들에서 이쪽 파란색이나 노란색 원, 그러니까 낮과 밤의 활동 차이라든지 매일매일 얼마나 일정하게 잤는지 이 파란색 원, 그
그다음에 수면의 효율성이라든지 자다가 얼마나 깼는지 이런 것들이 거의 0에 가깝잖아요. 이런 것들은 주관적으로 환자가 이렇게 수면 일지를 써가지고는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로 분석된 것들이 슬립 온셋하고 슬립 듀레이션, 몇 시에 잠들어서 몇 시에 깼는지, 주로 그런 연구밖에 없었는데 오브젝티브 어널리시스라는 게 워치를 차고 이번에 UK 바이오뱅크 데이터를 한 연구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이제 질환들이 relative amplitude and interdaily stability 파란색 원에 포함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었던 몇 시에 자고 몇 시간 잤는지보다 이 수면의 리듬에 해당하는 이쪽 부분에 훨씬 더 많은 질환들이 관련이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처음으로 밝혀냈다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상당히 IT 강국인데 생각보다는 이 워치가 많이 보급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워치를 끼고 다니시더라도 이제 잘 때는 이제 풀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좀 주무실 때 이제 방해가 돼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워치를 끼고 좀 며칠 주무시다 보면 되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고 있는지 또 얼마나 규칙적으로 자고 있는지 하루에 10,000보를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보다 훨씬 중요한 게 내가 전날 잠을 잘 잤는지 안 잤는지거든요. 그래서 집에 워치가 있으신 분들은 꼭 이렇게 충전해서 다시 한번 껴보시고 낮에는 안 끼더라도 오히려 밤에 좀 끼고 며칠 주무셔 보시면 내가 잠을 잘 자고 있는지 이런 거 아실 수가 있고요. 또 밤에 잠을 잘 자야 낮에 활동을 잘하고 또 그게 이제 건강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열대야로 좀 고생을 하고 계시겠지만 좀 편안한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